2022년 10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날. 이태원 참사입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후보자도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8월 14일 백희룡 형사 2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준비를 하죠. 밀반입 필로폰 양 97kg을 확인, 압수를 27.8kg을 하는 성과를 올려요. 엄청난 일이죠. 맞습니다. 브리핑 약속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백희룡 공장 얘기로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하셨나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취 좀 들어주십시오.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런 언급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인 것에 화를 냈던 이 맥락으로 보면요, 제 동료적인 다시 신뢰를 한번 저버린 일을 한 묻겠습니다. 번도 한 적이 용산에서 없고요. 언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너무 엇갈려서 증인이 생각할 때 왜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백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황당합니다. 아, 황당하다. 그럼 왜 김산수 증인은 백혜룡 증인 입장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고 무관용의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거 방식입니다. 80년대 후반에부터 사라졌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금융노련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법 집행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박홍배 의원, 한창민 의원 짓밟혔는데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연거푸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당연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권력은 이미 형평성과 평상심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대학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함부로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현장이기 때문에 정권 퇴진을 위한 탄핵을 위한 투표를 했다는 것이 정권에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그런 것을 공권력을 투입해 놓고 메시지로 보고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제가 사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정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시간대에 있었던 보수 집회와의 어떤 차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수 집회는 신고 인원보다 적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자도 갖다 놓고 민주노총 주최한 집회에서 송내문에서 하는 노타리까지의 차로, 남쪽으로 서울역까지의 차로가 추가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하는 로타리까지 가는 차로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남북 간에선 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로가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경대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중요하게 처음부터 바라보고 한 건 아니다. 일반 112 사건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그런 법 집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 시민들 11분이 연행이 되고 다시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 부상자들은 105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공권력의 어떤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없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상만 들추어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잉 진압이라뇨. 정당한 법 집행이지. 경찰이 누가 불법행위를 유도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우리 경찰이 그렇게 선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경찰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집회 참석자들한테 우리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따라주자. 그리고 불법 행위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법 집회 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조성에 같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불법 집회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찰이 그렇게 무장하고 방호복을 갖추고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시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했던 경찰의 옛날 버릇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좀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으로서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인리의 법칙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저런 게 바로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의 징조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했습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한 사람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긴장했어야 할 그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경력을 그전에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또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예,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지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껴주면서 시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저 설명을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양반이 대처 불분과 관련돼서도 루머 의혹도 있고 어제였던 그런 사태와 관련된 그런 루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을 수비하던 몇 명 안 되는 우리 경력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잠시 물러났던 것이고 저 화면 뒤에 바로 다른 경력으로 투입해서 문은 확보하고 침입한 시위대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바로 경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경찰관들이 물러섰기 때문에 많은 시위대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꼬치꼬치 그 내용이 어떤 배기경이 경위가 어떻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마치 내가 허위의 어떤 그런 이야기 발언이나 아주 잘못된 내가 경찰을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지 강한 경고를 주시고 앞으로 그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그저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지난 주말 경찰과 시위대 충돌에서 또 양쪽 모두 부상자가 나왔고 사안이 아주 심각합니다. 경찰 51명 부상이고 아까 보고에서 그 시위대 부상은 없었습니까? 또 양쪽 모두 부상자가 나왔고 파악돼서 집계된 걸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그 트랙터 농민 집회를 보면 남태영 고개에서 이동 금지하고 경찰과 대치시켰다 그죠? 만약 그때 트랙터가 모두 상경해서 충돌이 생기면 그거는 경비 실패죠? 그렇습니다. 집회 관리 및 경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전 차단 아닙니까? 좀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후 가담자 색출 및 수사입니까?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차장님, 네. 시위자들 이걸 이번에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대가 과격해질 거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절대 잘못했다고. 정당화 못합니다. 폭력이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시대 보고 잘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쪽 경찰의 잘못된 대응, 우리 저희들 경찰이 좀 대응을 좀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폭동에 앞장선 극우 유튜브라고 하면서 어쩌라저라고 극자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이 밀어 들어가 이거 선동이죠. 100% 선동이죠.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극자 유튜버가 나서서 뒤에서 이렇게까지 선동을 하는데 이걸 극우 유튜버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이 언론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어 들어가 100% 선동이죠. 또한 우리가 그 행위를 한 폭력 사태를 벌인 그 친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경비를 했던 경찰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경비를 서던 것을 다 피하고 이 시위대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자, 진입로 열어주라는 지휘경찰관 있죠. 안에 사람이 있고 폭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줘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 전형적인 직무유기 아닙니까?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럼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열어줬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폭동을 선동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누구에게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이와 같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